안녕하세요. 위잘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와이에 계신 홍희 작가님 모시고 우리 대화할까요? 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인데요. 저희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네, 저는 더덕이고요. PD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홍희 작가입니다. 네, 하와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와이 어때요, 요즘? 하와이 요즘 날씨도 좋고 좀 덥긴 하지만 그래도 관광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신혼부분들 여행도 굉장히 많이 오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부럽다. 하와이에서 늘 사시는 작가님. 네, 저희가 작가님 통해서 뭔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걸 정말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연장선의 시간인 거죠?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다뤘던 내용인 제3문화아이에 관련해서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3문화아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복습 한 번만 하고 갈게요. 네. 제3문화아이란 부모님의 취업으로 인해서 어린 성장 발달기 시절에 다른 국가나 문화에 이주를 해서 자란 아이들을 말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다시 본국으로 귀국할 것을 예상하는 아이들로 그 이민이나 뭐 조기 유학생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지닌다고 해서 제3문화아이라는 명칭이 붙었었습니다. 네네. 동서양의 문화 차이 퀴즈 기억하시나요? 네네, 기억나요. 그림도 보여주셨고, 카테고리 동물 같은 것도 보여주셨고. 네, 그 퀴즈에 대한 해석을 이어가면서 제가 세상을 보는 관점 차이를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퀴즈 내용이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실험이라서 동서양의 문화 차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일단 드리지만은 사실 2023년인 오늘날에는 해외여행이라든지 한 달 살기나 1년 살기 또는 유학 등으로 해외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린 시절부터 미디어 노출이 자유롭잖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그래서 굳이 동서를 나누기보다는 그냥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정답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 도구로서 활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네. 내용입니다. 맞아요. 요즘 하도들 왜들 그렇게 싸우는지. 오늘은 지난 시간에 봤었던 퀴즈를 다시 해석을 해드리면서 어떻게 관점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제일 처음 했었던 문제가 어느 구도로 사진을 찍으시는지였는데요. 보통 이제 얼굴이 크게 딱 나오는 사진 또는 이제 얼굴과 이제 몸의 비율이 적당하게 보이면서 주변 배경까지 나오는 그런 사진들 제가 이제 예시로 2개를 가져왔어요.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서양인들은 당시 실험 결과에서는 이제 얼굴 위주로 사진을 많이 찍었고 동양인들은 이제 전체를 위주로 사진을 많이 찍는다는 실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그 초상화를 그릴 때부터 이제 이런 차이가 조금씩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동양 쪽의 초상화는 이제 전체를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의복이라든지 그 뒤에 배경까지도 많이 보여주는 반면에 이제 서양의 초상화는 이제 얼굴 위주로 얼굴과 표정 위주로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요. 주문할 때 어느 쪽이신지도 여쭤봤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이 커스터마이징을 잔뜩 해서 이제 내 취향대로 주문을 하고 이제 커피 한 잔도 내 취향대로 먹는 것이었고 두 번째 사진은 그냥 주는 대로 심플하게 그냥 메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심플하게 먹는 그런 선택권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드러내는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앞선 사진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 자신을 얼굴을 통해서 드러내느냐 또는 나 자신을 내가 속한 배경과 함께 드러내느냐 요거의 차이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문을 할 때 커스터마이징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취향이나 개성을 표현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신 분과 아니면은 그냥 주어진 환경에 그 수능을 하는 그런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EBS 다큐멘터리 그 동과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설명을 하기를 이런 차이 때문에 우리 식문화도 굉장히 다르다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양 음식은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 같은 거 시켰을 때 굽기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도 다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먹는 사람이 알아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 먹도록 음식이 덩어리째 나오고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문화래요. 그런데 이제 동양에서는 요리하는 사람의 선택에 맡겨서 그 요리가 나오면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진 요리. 그래서 우리 왜 고기를 구울 때도 가위로 자르잖아요. 네. 그래서 동양에는 젓가락 문화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문화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 방식이나 누군가를 대접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는 누구 집에 초대돼서 놀러 갔을 때 뭐 음료를 권할 때 있잖아요. 그때 뭘 마실래라고 선택권을 그 마실 당사자에게 물어본대요. 그래서 뭐 물 마실래? 뭐 음료수는 뭐 있고 뭐 차 타줄까? 뭐 커피 타줄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동양에서는 어느 집에 놀러를 가면은 이 사람이 뭐 더운 날에 왔으면은 시원한 음료를 알아서 온다든지 아니면은 추운 날에는 따뜻한 음료를 내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먼저 내가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의 생각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을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짐작을 해서 표현을 해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달한 게 있죠. 윗사람이 무슨 말을 간략하게 하면 아랫분들이 열심히 해석해서 또 내놓죠. 우리 알아서. 한국식 네, 맞아요. 문화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의전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귀빈을 대접을 할 때 우리 왜 자동차를 탈 때에도 상석이 있잖아요. 상석이 제일 뒷자리 오른쪽 좌석이죠. 네. 여기서는 가장 주도권을 잡은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가 가고 싶은 속도로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뭐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은 자리가 바로 옆에 있는 그 조수석 자리를 또 선호를 하더라고요. 전 미국 사람인가 봅니다. 운전 좋아하시나요? 근데 우리 들어보니까 우리 둘 다 약간 서양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도 음료 내놓을 때 온 사람한테 물어보고 주거든요. 근데 요즘 그게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젊은 층들로 내려갈수록 맞아요. 아무래도 윗 어른들의 그런 게 남아는 있는데 그래도 서서히 변하면서 물어보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근데 윗분들은 여전히 물어보면서 맞아요. 해주면 저 사람이 센스가 없다, 의전할 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남아는 있지만 젊은 MZ 세대들끼리는 물어봐주는 게 더 예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좀 분위기 변화는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상대의 선택을 오히려 더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좀 바뀌나 봐요. 네,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웃긴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하와이에 몇 달 전에 여행을 오셨었거든요. 근데 부모님께서 첫날 식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저한테 자꾸 네가 먹고 싶은 걸로
정해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그 한국 중식당을 갔거든요. 그래서 제 이제 생각에, 우리 부모님은 저를 너무너무 위하시는 마음에 식사도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걸 사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한국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을 이미 다 드시고 이제 미국까지 왔는데, 한식당을 가니까 짜장면을 다 먹고 나서 나중에 제 손을 잡으면서, 다음번에는 미국 음식 먹으러 가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그냥 빈말로 나한테 그렇게 하셨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빈말이기라기보다는 홍희 작가님이 그 MZ 세대이신 거고 제가 센스가 없었죠. 아니요, 센스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센스가 없었죠. 이게 언어 차이인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네가 알아서 골라가, 네가 내 심중을 읽고 거기에 맞춰봐, 내 마음이 어떤지 맞춰봐라, 이거였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홍희 작가님은 MZ 사고방식으로 접근하신 거죠. 맞아.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미국 식당, 하와이 식당 음식 많이 먹으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의나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세대별로도 다르고 문화별로도 다르고 이제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예를 들어서 양육 방식에서 꽤 많이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동가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실험의 결과로는 엄마가 아이와 대화하거나 놀아줄 때 아이의 선택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엄마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을 굉장히 선호를 했고, 그리고 이제 동양의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보여준다던가 먼저 시범을 보여준다던가 틀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짚어준다는 식의 방식에서 좀 더 편안함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누군가가 나를 신경 써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을 이제 미리 해준다는 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요거는 이제 아마 또 사람마다 다르겠죠. 만약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게 나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강제로 시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랑 저희 남편도 이런 차이가 저희 결혼 초에는 굉장히 극명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만을 생각을 했고 외국인과의 결혼 생활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편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은 왜 아침에 남편 출근할 때 이렇게 넥타이라도 매주고 옷도 골라주고 이런 식의 내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남편한테 오늘 이 옷은 어때? 그 옷은 좀 안 어울린다 이렇게 말을 얹었거든요. 출근 준비할 때. 근데 저희 남편이 그거를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거지걸로 하고 놔두면은 저기 밖에서 와이프는 신경도 안 써주나 봐 이런 말을 혹시나 들을까 봐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자체도 이제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나름의 신경을 써준다고 관심의 표현이었는데 그게 우리 남편한테는 자신의 선택권을 왜 이런 것까지 너가 신경을 써주냐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동서 차이만이 아니라 요즘은 세대 간의 그런 차이도 많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맞아요.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입을 많이 대면 이것도 기질 차이는 좀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엇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정도, 그러니까 문화 차이에 의한 정도가 좀 다른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건 있죠. 왜 이 부모가 어느 정도 나를 보호해줘라는 거를 동양 아이들은 환경 때문에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가도 일단 서포트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서양은 그게 아예 없잖아요. 그냥 대학 가면 바로 자립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맞아요. 좀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서양 같은 경우도 무조건 그렇다라고 우리는 좀 그렇게 느끼는데 또 다른 계층들이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서도 계속해서 집에 서포트하고 이러는 계층도 존재하는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봤을 그쵸, 때 맞아요. 어느 퍼센트가 많을까 그거는 보면은 맞아요. 퍼센트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반화에서는 맞는데 좀 다른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저 이거 맞아요. 말씀해 주신 거 올리버 쌤이라고 왜 예전에 EBS 영어 강사하셨던 선생님이 유튜브 네.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국 여자분이랑 결혼하셨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 네, 있으신가 그래서 봐요. 비슷하게 왜 뭐 흘리고 이랬을 때 닦아주려고 했더니 기겁을 하면서 왜 이래? 네. 여기는 내 영역이야. 왜 침범해? 약간 이런 느낌? 맞죠. 맞아요. 그것도 개인 차도 있고 아마 문화 차이도 조금씩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처음 말씀 주셨던 네가 내 마음 알아맞혀 봐라. 저는 이건 좀 반대하는 쪽이에요. 그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쪽으로 가는 게 서로 좋지 않나라는 생각 참 많이 해봅니다. 서로 오해가 없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다음 문제로 소개드릴 부분은요. 풍선이 갑자기 하늘로 날아간 이유는? 이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서 서양 학생들은 풍선에 바람이 빠진 것 같다라는 이 풍선 자체의 속성을 이유로 든 반면에 이제 그 동양 학생들은 뭐 바람이 불었다던가 아니면은 아이가 풍선을 놓쳐서 이런 식으로 외부적인 요인을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지난번 영상에서 더덕 작가님과 기피디님께서도 그 애니메이션 업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풍선을 띄운 것 같다 또는 뭐 아이가 놀다가 놓쳤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었는데요. 이것도 그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해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풍선 자체에서 바람이 빠졌다는 거는 이제 그 내재적인 동기를 보여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었다 아니면 아이가 놓쳤다 이런 부분은 이제 외부적인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재적 동기가 있느냐 외재적 동기가 있느냐에 따라 그 과정이 즐거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강요로 느껴져서 괴로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이라는 쟁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약간 선택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고, 이제 서양에서는 자기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전을 할 때에도 리더격의 가장 높은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는지 아니면은 이제 그 밑에 직원들이 먼저 이렇게 앞서 나가서 두세 발 정도 앞서 나가서 대접을 해드리는지 이런 거에 대한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생일 선물이나 뭐 기념일 선물 같은 거를 줄 때도 한국에서는 선물을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고 이 사람이 평소에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걸 좋아한다면은 여기서는 사실 선물 사기가 너무 쉬워요. 원하는 선물을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나 베이비 샤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이제 레지스트리를 만들어요. 아마존.com 이런 웹사이트에 레지스트리 쫙 만들어 놓으면은 저기가 그 레지스트리 접속을 해서 계산만 하면 돼요. 너무 좋죠. 그 우리나라에도 도입 한번 해보죠. 될 것 확실하다. 같아. 너무 좋다. 카카오 선물하기 근데 그거 한번 먹어보죠. 우리나라에도 그거 카카오톡에 네, 원하는 위시리스트가 선물.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네. 해놓을 수 있어요. 담아놓을 수 있어요. 저만 몰랐군요. 네. 보여요. 네.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 얘가 이게 필요했었구나. 레지스트를 하면 근데 내가 선물을 약간 요구한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조금 거부감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맞아요. 속으로 요구하면서 무슨 요구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근데 이게 동양의 문화가 정말 맞아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체면 문화 있어. 나 이건 정말 아니 저한테 잘 안 맞아가지고 체면을 지킬 거면 아예 진짜 네, 겉과 속을 똑같이 양반 해서. 문화라서. 그러니까 대접 네가 알아서 좀 해봐. 이런 정말 싫어합니다. 저한테 안 맞아요. 안 맞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또 각자 맞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서양적인 사고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네, 이야기하더라고요. 굉장히 깨어있는. 아니, 깨어있다기보다는 하여튼 문제가 있어요. 왜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명확하게 이렇게 딱 정해서 네. 받는 거는 내가 이제 예측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예측 못했는데 이거 너무 좋다. 이 사람이 진짜 날 생각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선물에도. 저는 사람끼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 게 예를 네. 들어 제 여행을 갔을 때 사진에서 본 것보다 못하면 그냥 뭐 그 경관에 대해서 뭐라 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이게 의가 상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러면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인간관계가 아니라면 사실은 이래도 저래도 관계 없는데 인간관계랑 관계 있기 때문에 이건 안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맞아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좋을 때가 있죠. 그리고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그 상하 관계의 최상위에 있는 이제 고부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예를 들어서 뭐 며느리로서 당연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시어머니께서는 그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며느리가 해주길 바라는 은근히. 약간 그런 문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랑 속으로 그 생각하시는 거랑 다를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말은 아유 올 필요 없다, 너네 힘들다 이런데 네. 속으로는 이제 오길 바라고. 그렇죠. 안 오면 뭐라 하고. 맞아. 당연히 와야지, 너가 며느리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효도를 해야 하는데 사회적인 압박을 받아서 더 해드려야 된다라는 이제 압박감에 그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특히 내 친부모님께도 마찬가지지만 시부모님께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며느리 도리를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뭐 직장도 다녀야 되고 뭐 아이도 돌봐야 되고 너무너무 바쁜 상황에서 어떤 강제적으로 만약에 효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시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게 정말 그런 강제적인 어쩔 수 없는 효도일지 아니면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일지 그것도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SBS에서 하는 무슨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요새 새로운 문화로 고부 갈등에서 이제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면 충분한 그런 부부를 소개해주기도 했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 공중파가 없고요. 네, 공중파. 제가 유튜브를 많이 TV 보질 안 않는 사람이다 보니 네네네. 네, 말씀해 주시면 네.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요즘에는 또 그렇게 강요하거나 억지로 시키는 것보다 조금 문화가 많이 바뀌는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거 지금 제가 무한도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것도 예시로 갖고 왔는데요. 노홍철 씨랑 하하 씨가 예전에 약간 경쟁 구도였을 때의 내용이에요. 노홍철 씨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약간 그 방송을 즐기면서 하시는 반면에 하하 씨는 이제 노홍철 씨가 하면은 경쟁심에 네가 하면 나도 한다라는 걸로 계속 이렇게 경쟁 구도로 이제 방송을 계속 이어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재적 동기가 있으면은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한 일을 굉장히 즐기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동기가 외재적 동기뿐이 없으면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약간 강제적으로 하는 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의 선택권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이제 남이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원해서 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네. 환경하고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앞에 보여주셨던 동서양에서 부모가 대하는 자세가 다르잖아요. 어느 선까지는 사실은 네네. 어느 정도 가이드도 해주는 게 좋지만 그 선을 넘어가는 일이 많다 보면 상황 자체가
아무래도 내가 결정하기보다는 부모님, 특히 엄마의 눈에 봤을 때 타당한 일을 하게 되고 또 엄마가 이제 엄친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비교 문화. 그렇죠. 비교에 의해서 생기는 것에 익숙해지면 물론 여기서 하라는 캐릭터는 제가 봤을 때 만들어진 캐릭터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맞아요. 어쨌든 그거랑 큰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남의 눈치를 보는 게 두 가지인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있는데 또 하나는 이것도 남 눈치예요. 엄마가 쟤랑 비교해서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 문화가 우리나라가 좀 많이 심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자식 입장에서는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스러워야 하는데 그거를 좀 비교를 당하거나 이제 하면 조금 힘들겠죠, 아무래도. 맞아요. 그래서 더욱 인정 욕구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화 차이가 축구라는 스포츠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설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설명을 하시는 선수는 구자철 선수이신데요. 이 선수분께서는 한국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프로 선수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오셔서 지도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예전에 어떤 축구 경기를 분석을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한국 축구는 상황상 골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상대에게 양보하는 문화가 지배적이라면 유럽 축구는 슈팅할 수 있을 때 무조건 시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은 배려하는 팀워크를 강조하는 문화, 그리고 유럽은 개인적인 책임에 대한 문화 자체가 이제 그 축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인데요. 이 당시에 국제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과 다른 나라 대표팀이 축구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경기 중간에 이강인 선수가 교체로 들어가면서 과감한 슈팅, 크로스 같은 거를 하고 골도 이제 시도를 많이 하시면서 축구 경기 자체의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확 바꿨다라는 설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개인만의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런 과감한 공격을 허용하는 훈련을 받고 그 경기를 뛰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강인 선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페인에 가셨죠. 유럽에서 축구를 배우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그 훈련 차이도 분명히 있다라는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농구를 보면 유럽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 1위 농구 강국은 미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스페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미국하고 유럽하고 농구 차이가 나는 게 미국은 정말 개인기가 굉장히 강하고 유럽은 상대적으로 패스나 팀워크를 강조를 한대요. 그러니까 유럽 축구가 우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개인기를 강조하지만 상대적으로 나래 비를 세워보게 되면 미국이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유럽 그리고 아시아권으로 내려오면 굉장히 이거 함께하는 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그런 게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정도 차이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항상 스펙트럼이 존재하지 딱딱 끊어지진 않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전부 다 그런 거니까. 쌀농사와 밀농사와 그 다음에 그 유랑하는 그런 것도 차이가 네.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차이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여하튼 분명히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팀워크를 더 중시하고 사실은 지금 홍희 작가님은 굉장히 우아하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예전에 히딩크가 왔을 때 유명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무조건 선배한테 패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골 확률이 높은 사람한테 패스한다고 돼 있잖아요. 한국에서요? 네. 그 당시에 히딩크가 왔을 때 가장 이해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배한테 패스를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대학원에서 축구를 하면서 배웠죠. 어떻게 하든지 교수님한테 패스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수님이 골을 넣도록 골키퍼, 상대방 골키퍼도 그 헐리우드 액션을 하면서 골을 먹어줘야 되는 아주 배려 문화가 잘 돼 있죠. 대한민국.
그래서 히딩크가 처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후배 간에 제발 말 좀 놔라. 그치. 아, 경어를 반말해라. 쓰지 않도록. 네, 경어를 너무 쓰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대한항공도 마찬가지. 맞아요. 기장, 부기장 간에 서로 영어로 얘기하고 말로 알아. 안 그리고 그러니- 나서 네. 사고가 확 줄어든. 네네. 그러게요. 이게 사실 회사나 경기에서는 이제 선수 대 선수 또는 뭐 직원 대 직원으로 동등한 입장인데 그렇게 약간 그 선후배 관계라는 그 관계성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국도 그러니까 좋아진 거예요. 골 넣을 확률이 높은 사람한테 패스한다는 거는 그래도 네, 많이. 합리적인 선택인 거잖아요. 아, 그나마. 네, 그나마. 근데 이제는 내가 가서 할 수 있으면 해라. 그 손흥민 극장골 유명한 거 아시죠? 끝까지 패스를 가서. 해줬는데 계속 같은 팀 동료들이 헛발질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네. 90m인가 80m를 혼자 단독 드리블 해가지고 골을 넣은 적이 있어요. 아이고. 손흥민도 많이 유럽화된. 네. 그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개인 대 개인 또는 뭐 선수 대 선수, 직원 대 직원 이렇게 동등한 관계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문제 한번 이어서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 저희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제가 가운데에 있는 이 꽃이 어떤 그룹에 속할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그 당시 실험 결과로는 동양인 분들은 꽃잎이 가장 비슷한, 전체적인 모양이 가장 비슷한 A 그룹에 선택을 하셨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서양인 분들은 많은 경우 그 줄기의 모양이 똑같은 B 그룹으로 선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인 생김새와 이 집단의 조화를 우선시하느냐, 아니면은 공통적인 특성, 개개별의 특성을 더 중요시하느냐, 이거의 차이인데, 여기서 시사점이 뭐냐면 개체가 모여 집합을 이루는지 아니면은 거대한 전체의 하나로 된 그런 집합이 되는지라는 상황을 좀 설명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게 큰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개개인이 모여 집합을 만드는 경우는 아까 설명하셨듯이 축구를 할 때에도 선수 대 선수로 축구를 하는 그런 경우일 것이고, 만약에 이제 전체가 일체가 돼서 만드는 경우에는 관계나 그 사이사이 사람 간의 이제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선배에게 뭐 더 패스를 많이 한다거나 뭐 아니면 존댓말을 쓴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뭔가 일체하는 정답이 있어서 그 안에 순응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개개인의 공통점을 스스로 발현하고 싶은 개성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합을 만드느냐, 이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런 차이가 제가 가장 특이하게 나타나는 게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법은 정말 흥미롭거든요. 이게 많은 사회, 문화, 그리고 언어까지도 집약체로 나타나는 현상이 법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성문법이라고 해서 국가가 이래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국민이나 사회 규범이 이래야 된다는 게 먼저 정해져 있는 그런 법이라고 하면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관습법이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이제 판례가 누적되어 가면서 성립한 법이 위주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판례법이 있고 이제 해외에도 성법이 있는데요. 이제 어떤 것을 더 위주로 하는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특이하게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부양의 의무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효 사상이 강하니까 이제 어머님, 아버님을 부모를 부양해야만 하는 의무가 법에 정해져 있는데,
해외에는 그 부양의 의무가 우리나라처럼 강력하고 강제적인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부모의 노후 대비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 되는 그런 이 부양의 의무라는 법이 밑에 이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결정 사항이나 아니면은 그 하위 문화까지 바꾸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재밌는 독일이 제일 현상이 재밌는데요.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독일이 제일 어떻게 재밌어요. 독일을 생각하시나요? 읽어보면 자녀의 부양 거부 등의 사유가 있으면 증여 해제하고 부모에게 반환. 역시 독일스럽습니다. 계산 철저합니다. 부모가 그 자식이 부모 그 봉양 안 하겠다 그러면 그동안 받은 거 다 개워내고 그리고 해제하는 걸로 깔끔합니다. 그래야지 부모도 살지. 네. 그리고 프랑스도 재밌는 것 같아요. 배우자와 동거인. 프랑스가 동거를 굉장히 인정을 많이 하고 동거한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 낳았을 때도 우리나라 같은 게 사생아라는 기준을 가지지만 그들은 그 기준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스웨덴이 특히 네. 더 그렇죠. 그런 것까지 네. 보이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나라의 특성이 쭉 보이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변화하는 상황들도 보이고. 미국은 확실하게 부양 의무 기준 없고 안 해도 되고 공공 부조 시 본인 소득 재산 기준만 고려해서 깔끔하게 그냥 딱.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부양자 의무 기준 엄격. 이건 굉장히 동양적인 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가 딱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라서 오리엔탈 그런 느낌이 있는 것 서구에서 같아요. 볼 때는 오리엔트에 가까운 곳이네요. 재밌네요. 네, 그런 책임을 묻지를 않으니까 오히려 책임이 더 이제 책임감이 안 그래도 참 낮을 수도 있는데 더 낮아지는 그런 일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국제 결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이런 이제 문화 차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로 인해서 결혼을 했으면은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 뭐 아니면 뭐 바람의 기준은 배우자가 기분이 나쁘면 뭐 바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그거를 그 마음 그대로 미국인 배우자에게 대하면은 이제 엄청난 그렇겠어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저의 경험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잘잘못을 따지는 게 사실 저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애초에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잘못이라는 거니까. 근데 이게 법에 잘못이다라고 정해져 있으면은 정말 반박할 수 없는 잘못인데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잘못이라는 생각 자체도 없고 내가 잘못을 했다. 고로 너에게 피해를 줬다. 미안하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사고가 확장이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또 비슷한 예로 교통사고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몇 대 몇 해서 잘잘못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잘못이 있는 차주 또는 뭐 운전자가 이제 피해를 입은 운전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법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도 주마다 굉장히 달라요. 하와이를 예를 들자면은 여기 지도에 있는 회색 부분에 이 No Fault State라고 해서 사고가 나도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나의 보험으로 다 커버를 해서 이제 뭐 치료를 하거나 차 수리를 하거나 해야 되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차 두 개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에 의해서 내 차가 파손되고 내가 병원 가는 건 누가 잘못했든 관계없이 내가 내는 거고 저 차는 자기 차 수리하고 자기 몸 치료하는 건 자기 보험에서 해결한다. 맞나요? 차 사고가 났을 때 각자의 보험으로 일단 먼저 해결을 하고요. 만약에 잘못이 너무나도 한쪽이 극명한 경우가 있잖아요. 뭐 100대 0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이 100의 보험사가 이 0의 보험사에게 청구를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이 나온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은 하와이는 아무래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차를 렌트를 해서 관광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관광객들은 이제 해외 관광객들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 본토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차가 사고가 났는데 바로 치료를 해야지 사실 병원비나 차 수리비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돈 때문에 치료를 못하거나 생명이 위중한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 먼저 이렇게 법을 만들어놔서 내가 든 보험에서, 왜냐면 나는 내가 보험을 든 건 확실하니까 그 보험에서 일단 처벌을 받고 상대가 보험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의 병원비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높게 나오면은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먼저 내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보험사에서 뭐 이렇게 소송을 간다든지 아니면 보상금을 뭐 요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일 처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외에서 살면은 그 나라의 법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문화 차이도 문화 차이고, 이제 사람 대 사람 간에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취업이나 뭐 비자, 그리고 결혼이나 이혼 등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니까요. 내가 거주하는 나라의 법을 한 번쯤은 숙지를 해 보시고,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는 게 여기서는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됐는데 라는 이제 조금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헛된 기대를 좀 덜 하고 좀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더 이제 그 나라에 적응하면서 살기에는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특히 여행 가가지고 쓸데없이 그런 거 갖고 감정 소모하면 안 네. 된다고 아주 생각 많이 합니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여행 갔을 때는 또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 귀한데 또 즐거운 기억만 갖고 가야 되니까 돈을 좀 쓰더라도 이렇게 그 나라 법을 지키는 게 또 그 나라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여행 오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법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반대의 경우에 똑같이 해줄 수 있는 좀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 문화 차이가 아이를 양육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동기를 주는지, 그리고 스포츠에서도 영향이 있고, 그리고 법에까지 최종적으로 차이가 보인다라는 설명을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